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A는 X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이거 하나 적어보고 줄게. 그러면은 일단은 요런 방정식, 집합 안에 요런 방정식이나 부등식이 있으면 요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이거 2차 부등식을 풀어보면은 x-4,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뭐하다? 같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응? 그러면은 요거는 해를 풀면 x는 4보다 크거나 같거나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뭐하다? 같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잘 봐. 그럼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 뭔 짓을 하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집합들이 어땠어? 막 원소가 1, 2, 3, 막 4, 5 하고 막 이랬지. 그러니까 가끔 이걸 이렇게 쓰는 거야.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선생님 이거는 5, 4, 5, 6 이렇게 가끔 써놓거든? 안 돼. 우리 요렇게 쓰려면은 뭐 정수다 이런 말이 있어야 돼. 일단은. 응? 그냥 그래서 우리 요렇게 부등식으로 줬을 때는 그냥 이렇게 부등식으로 주면 됩니다. 그냥 실수 전체라고 생각해야 돼. 자연수 정수란 말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B집합도 해결을 해보면 B집합은 얘랑 매우 똑같이 생겼는데 등호가 빠졌네. 그럼 이거는 얘랑 똑같으니까 x는 4보다 크거나 x는 마이너스 1보다 뭐하다? 작다.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c는 x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여기가 4 여기 3 하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 뭐?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응. 그러면 x 인수분해서 x 빼기 4 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들아 요 아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범위가 생겼었네. 우리 작거나 같을 때는 범위가 어떻게 됐나? 작은 거랑 큰 거 사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 2차 부등식 패턴이. 응? 자, 그 다음 여기 C고 그 다음 D는 x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0이다. 그럼 얘는 0이네. 그러면 요거 부등호가 뭐로만 바뀌면 돼? 등호로만 바뀐 거니까 인수분해율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해가 뭐겠어? 4랑 마이너스 3만 원소로 가는 집합이 되는 거지. 이건 이제 등식이니까. 자, 그러면 1번. 자, 다음 집합을 구하세요. C 교집합, D의 여집합이거든? 그럼 얘들아, 요거는 우리 또 나왔네. 교집합의 여집합이라고? 그러면 이건 뭘 바꿀까? C 차집합의 D. 그럼 우리 요 C에서 D랑 겹치는 게 있으면 빼라는 소리야? 겹치는 게 있으면 빼야 돼. 안 겹치면 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는 유일하게 겹치는 게 뭐야? 4랑 마이너스 3이 여기서 겹쳐버리지.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 x는 이제 마이너스 3보다 소리. 크거나 같다 해서 같다가 빠지는 거지. 마이너스 3은 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누구도 빼야 돼? 4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C 차집합 D는 요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번. 이거는 이제 A랑 C의 교집합 구하랬거든? A랑 C의 교집합. 자, 여기서 우리 요렇게 집합에서 부등식 주잖아? 그럼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냐면 수직선의 표현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수직선. 벤다이어그램이 아니고 이제. 자, 그럼 A 거를 표시할게. A 거 표시하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요게 하얀 게 A 거. 그래서 여기 써놓을게. 그 다음에 B 거. C 거. C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4보다는 작거나 같다니까 요렇게 누구 거를 표시할 수 있어. C
우리 거를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럼 우리 교집합은 뭐 한 거라고? 두 개를? 겹친 거. 그치? 그리고 겹친 것도 찾는 거야. 겹친 거. 여기도 겹쳤다, 그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x가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는 뭐일 때도 되더라? 4일 때도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A랑 C의 교집합이 될 거고 근데 3번은 보면 A랑 C의 뭐 하네? 합집합 구하네지. 그러면 합집합은 모듈이 싹 다 넣은 거잖아. 왕창 싹 다 넣은 거니까 우리가 그럼 표시한 거 다 B금 치면 되거든? 여기도 B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잉? 다 B금이 쳐졌네? 수직선 전체가 다 B금이 쳐졌네? 그럼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X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실수? 전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X바 X 실수 전체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A랑 B의 여집합 A교 B의 여집합에 D를 합한 거 그러면 또 나왔다. 교집합 여집합 또 나왔다. 그럼 이건 뭐라고? A 차집합 B 이렇게 바꿔놓고 그럼 우리 A 차집합 B면은 보면은 A랑 B도 똑같이 생겼는데 뭐만 차이나? 얘는 등호 있고 얘는 등호 없고지. 그럼 부등호 방향은 다 빠졌을 거거든? 그러면은 A한테 남아있는 게 뭐겠어? A한테는 누구는 있지만 4는 있지만 B는 안 가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1은 있지만 얘는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A 차집합 B를 했을 때 남아있는 거는 4랑 마이너스 1이 남아있을 거라는 거지. 거기에 D가 우리 아까 4랑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이걸 또 뭐하래? 합하래. 그러면 모글이 싹 다 쓰면은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4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쌤 배워갔으면 좋겠는 거는 부동식 나와. 그럼 뭐 그리자? 수직은 그리자. 그치. 이런 거 배워가면 좋겠고. 다음 페이지. 너가 18번 가면 얘도 부동식 줬거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옛날에 교육과정에는 어떨 때가 있었냐면 이런 집합 있지. 집합을 중학생들이 배우던 시절이 있었어. 중학교 때. 또 어떨 때가 있었냐면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고1 첫 단원이 집합이었거든. 제일 우리 1학년 때 배우는 첫 단원이 집합이었는데 그러고 나면은 좀 원래 집합을 먼저 배우고 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예진이랑 유진이가 우리 연립 방정식 부등식 배우잖아. 그 개념이 조금 더 쉬워져. 그러니까 우리가 연립 방정식이랑 부등식 구할 때 항상 각각 풀어서 겹치는 거를 찾아라고 배우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겹치는 거가 아니고 유식하게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겹치는 걸 유식하게? 맞아. 사실은 교집합을 찾아라가 되는 거야. 연립 방정식은. 58번. 그 선생님 나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쌤 때 또 정석을 되게 많이 먹거든. 정석이 집합 조금만 새까매. 애들이 1단원만 열심히 공부하고 집합만 새까맣고 또 집합은 쉽잖아. 근데 이제 뒤로 가면 어려워지니까 이제 점점 새하얘져 책이. 선생님 나중에 예진 유진이한테 고등학교 가면 공부 어떻게 하라고 하고 싶냐면 자 우리 A랑 B가 있고요. 문제에서 A 교집합 B가 X가 2 이상 X는 3보다 작다 될 거고 그
사실은 굳이 이거를 정확하게 안 풀어도 눈치 빠르면 풀 수 있거든. 일단은 우리 집합A는 요거 우리 해결할 수 있다, 그지? 요거는 쌤 인수분해를 좀 바로 좀 할게. x 빼기 2, x 빼기 3 이렇게 인수분해 해서, 자 그러면 요거는 x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뭐 하다가 돼. 같다가 돼. 그지? 그래서 요렇게 하나씩을 얻을 수가 있고, 얘는 이제 모른단 말이지. 여기는 뭐 A, B를 모르니까 이거 잡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에서 A랑 B 교집합이랑 합집합을 줬는데 쌤 A를 먼저 표시를 해볼게. 2랑 4 사이. 자 이게 지금 집합 A일 거야. 이렇게 해놓고, 자 겹치는 게 보면은 2에서 3까지라는 거야. 근데 잘 봐. 여긴 등호가 있고 여긴 등호가 없잖아. 근데 여기 뭐가 없어 얘들아? 등호가 없지? 그럼 3은 사실 누구 거란 소리야? 이 거란 소리야. 근데 얘도 봐봐. 여기 마이너스 1이 또 2, 4, 얘는 2, 4는 있는데 마이너스 1이랑 3은 또 없잖아. 그럼 이건 또 누구 거란 소리겠어? B 거란 소리지. 그지? 근데 우리 마이너스 1이랑 3이 부등식에 들어가려면 결국에 얘가 인수분해가 x 빼기 뭐야? 3이랑 x 플러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사실은 막 교집합 복잡하게 안 봐도 그걸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림은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해서 b가 이렇게 생겼던 거죠. 그럼 우리 요거 전개를 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부등호만 봐도 우리가 조금 눈치를 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숫자만 봐도 좀 눈치를 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해주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방정식의 풀이나 부등식의 풀이는 어떻다? 결이 똑같다. 결국 부등식 풀자는 거는 무슨 식 풀자는 거랑 똑같다. 방정식 풀자는 거랑 똑같은 거지. 부등식의 경계가 방정식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정리를 잘 해놓고요. 우리 이 집합방이 끝이 났는데 다음 페이지에 쌤 5-6번 한번 같이 풀어볼까? 5-6번 쌤 같이 한번 풀어볼게. 5-6번. 무슨 문제? 5-6번. 두 집합 A가 X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거냐 이렇게 하나, B는 X가 자 요건데 A가 B에 포함되네. A가 B에 포함되네. 자 잘 봐. 그거를 만족하는 스몰 a 범위를 구하는 거하는데 일단 요건 또 부등식 풀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x 플러스 3이랑 그다음 x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을 거고, 요거는 요거 작거나 같다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뭐하다?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럼 이제 9번 b가 문제야. b. 그럼 봐봐. 쌤 부동 어려운 무슨 뭐다. 이렇게. 자, 얘는 풀었어.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보고 다 당황을 하거든. 근데 앞으로 예진이랑 유진이한테 차식이 주어져. 요거 책에 필기해놓자. 앞으로 공부하면 도움이 많은 거야. 2차식을 주면은 항상 뭐를 신경 쓰냐면 인수분해 되는지를 신경을 쓰셔야 돼. 여기 인수분해 되나? 이거를 항상
먼저 물음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풀면서. 응? 근데 이거를 인지를 못하잖아.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인지를 못하면은 이걸 문제풀이를 멀리 가는 거야. 멀리. 근데 얘는 봐봐. 요거 인수분해 된 거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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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 마이너스 쌤이 요거 잠깐만. 인수분해가 일단 해볼게. x제곱 여기 a제곱 안 될 수도 있구나. 자,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그럼 쌤이면 사실은 인수분해 된지 모르거든.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딱 주면은 일단 여기가 두 개 합해서 a 나와야 되는데 상수항이 없잖아.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를 어디 붙여도 안 되네. 그럼 이거는 안타깝게도 무슨 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럼 다른 풀이를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항상 먼저 생각은 하긴 해야 돼.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안 돼. 오케이. 그럼 해놓고 그럼 요거 써놓고 볼 건데 우리 a를 또 수직선 위에 표시를 해보면은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요게 집합 A란 말이야. 근데 요거를 누가 다 갖고 있어야 돼? 집합 B가 다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B가 요렇게 생겨야 되나는데 요렇게. 그지? 요렇게 집합 B가 생겨버리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A가 B에 포함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요거 우리 공수일 배울 때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우리 그 2차 부등식에서 뭐 어떤 근이 뭐 1보다 크다, 뭐 2보다 작다 할 때 범위 구하고 했던 단어 기억나? 그럼 그건 기억나? 2차 부등식 있는데 두 근이 모두 뭐 2차 방정식인데 두 근이 모두 0보다 클 조건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 우리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으면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 되면 좋겠다. 우리 그 조건이 뭐였지? 첫 번째 판별식이 뭐 이상? 0 이상. 왜? 양수 음수라는 것 자체가 실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판별식이 0 이상이고 더해도 뭐보다 커야 되고 0보다 커야 되고 곱도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요런 거 하는 거 단원이 있었거든. 요거보다 조금 어려운 게 요 타입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석한 거지. 요거의 방정식이 두 근을 쌤이 알파랑 뭐라고 하면 베타라고 하면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3보다 뭐 해야 돼? 왼쪽에 있으니까 그치 작아요. 그 다음에 베타는 1보다 커요. 그거를 만족시키는 알파는 결국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베타는 1보다 커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걸 어떻게 만족시킬 거냐? 그럼 얘는 이렇게 외워버리면 되는데 이런 특정 조건이 붙어버리면 얘들아 2차원적 그래프 그려주면 좋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식을 완성을 할 수 있거든. 자, 일단은 이렇게 되는 거지. 요렇게 쌤이 x, y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렸어. 요 쌤은 요거를 2차 함수 요 관계를 보는 거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고1 수학에 좀 당락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거든. 요거를 잘 이해하고 잘 써먹는 사람은 조금 고등학교 수학이 쉬울 거고 요게 좀 안 되면 고등학교 수학이 힘들 수 있어. 그래가지고 요쪽을 단원 연습 많이 해야 돼. 알겠지? 공수일의 그 단원. 자,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 이제 얼마가 있어야 돼? 플러스 1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막 이렇게 문제가 된단 말이야.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3이랑 1이 있을 조건 이런 식으로 내거든? 그때 어떻게 식을 세워서 할게? 요걸 보고 식을 세워서 생기구나. 마이너스 3을 넣어도 0보다 뭐하고? 작고 그 다음에 1을 넣어도 0보다 작아. 그거를 만족하면 그럼 봐봐.
요렇게 지금 마이너스 3이랑 1일 때 이렇게 0보다 작은 거를 만족하는 이차함수는 무조건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최고차이 양수면. 그러면 나머지 한 거는 무조건 마이너스 3보다 뭐할 거고 작을 거고 나머지 한 거는 1보다 뭐 할 수밖에 없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요거만 보면 돼. 요거만 보면 돼. 그래서 쌤이 이제 마이너스 3을 넣을게. 쌤 귀찮으니까 쌤 요 fx로 할게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3을 넣어. 그러면 9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뭐하나? 작다 하나. 그 다음에 f1 해서 1 더하기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또 작다 하나 해서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두 개를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근데 또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런 걸 뭐라고 부른 거야? 연립 부등식. 부등식. 그래서 요 이항 해볼게. 쌤 최고차항 홈트는 거 싫거든요. 플러스 3a 마이너스 10은 이항에서 0보다 많아? 크다. 그럼 이건 뭐가 돼? 인수? 손에 되는 건 보이지? 이거는 크다니까 큰 거보다 크거나 작은 거보다 작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 이것도 이항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가 될 거고,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 0보다 크다. 그래서 이것도 a는 2보다 크거나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되는 거지. 그럼 이거를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뭐를 또 그려줘야 돼? 수직선 마이너스 5 2 하나. 그 다음에 얘도 2보다 크다네. 2보다 크다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하나. 그러면은 겹치는 게 요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으니까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A의 범위는 요 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요렇게 그 공수 1 내용이 좀 중요하다는 거. 근데 이것도 만약에 무슨 분해가 됐다면, 인수 분해가 됐다면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거지. 응? 그래서 이거 얘기 조금만 우리 여유가 있으니까 쌤 조금만 더 해주면, 이건 지금 우리 함수값만 체킹하고 끝났잖아. 그지? 함수값만 체킹하고 끝났는데 이럴 때가 있지. 뭐 이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데 요 두 분이 알파 베타인데 둘 다 뭐 1보다 크래. 그러면은 얘는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해서 두 개에서 만났는데 둘 다 1보다 크라니까 1이 여기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요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은, 그럼 선생님 이것도 1일 때 함수값만 체크하면 안 돼요? 1일 넣었을 때 뭐보다 커야 돼, 이번에? 위에 있으니까? 0보다 커야 돼. 쌤이 이거 fx라고 하면 f1이 0보다 크다만 하면 안 돼요. 근데 봐봐, f1이 0보다 크면 1원에도 0보다 큰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두 근을 갖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는 일단 요것도 체킹을 해줘야 되지만 두 번째 뭐도 해야 된다? 판별식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도 또 해줘야 되는 거야. 크다도 해주고. 그러면 선생님 다 된 거 아니에요? 다 된 거 아니지 얘들아. 이럴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만나긴 만나는데 이쪽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야. 이쪽에서. 그럼 두 개 그래프의 차이는 뭐지? 쌤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뭐? 축! 대칭성. 대칭축. 대칭축 위치가 달라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세 번째 무슨 축의 위치가? 대칭축의 위치도 뭐보다? 1보다 어느 쪽이니까 뭐 해야 돼? 커야 돼. 그러니까 얘는 요런 부가적인 조건을 따져야 될 때도 있는 거야.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가 얘처럼 아까처럼 이 모양으로 딱 결정이 나면 상관이 없어. 그것만 보면 돼. 근데 내가 요거 봤어. 부족해. 추가해야 돼. 또 부족해. 추가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크게 보면 세 가지 보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무슨 값이랑? 함수? 값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식? 판별? 식이랑, 그 다음 무슨 축? 대칭? 축까지.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보통 따져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얘는 대칭축이랑 판별식을 따지지 않아도
그래프가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쌤이 아까 함수값만 체킹하는 거 알겠죠? 이쪽에 공부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얘들아 5-쌤 12번 한번 풀어볼게. 5-12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5-12번 이것도 결국 뭐 경우의 수의 문제인데 전체 집합 A, B, C, D가 있고 그 다음에 N, A 교집합 B는 1이고 그 다음에 N, A 합집합 B는 4인데 문제에서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잘 봐. 그러니까 요런 거는 우리 순서상 개수 구하라든지 이러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우리 요거는 풀이를 좀 필기 해볼까? 어려우니까 A랑 노멀한 걸 그리면 돼 얘들아. 노멀하다는 게 집합 두 개가 있으면 요렇게 생긴 게 노멀한 거야. 요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한 개 들어갈 거거든. 여기 한 개. 그 다음에 전체가 몇 개인데 원소가 4개인데 합집합도 원소가 몇 개야? 4개거든? 그러면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지. 빵개라서 빵개. 그럼 우리 이제 여기랑 여기랑 합해서 몇 개 들어가면 돼? 합해서 맞아. 3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합해서 3개. 이런 건 수성수항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일단은 뭘 결정하고 싶어? 내지는 민지. 이렇게 했다면 뭘 먼저 결정했으면 좋겠어. 누가 튀어? 쟤는 합해서 3개고 교집합은 딱 몇 개야? 정확하게 몇 개를 정해줬어? 한 개를 정해줬잖아. 그러면 누구를 먼저 정해주는 게 좋아? 1일 누구 할래? 그거 먼저 결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4개 중에 몇 개를 뽑아? 한 개를 뽑아. 그럼 이건 선생님이 뭐 하는 거야? A 교집합 B에 들어갈 원소를 하나 결정한 거야. 그 다음이 재밌거든?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봐. 집합 이런 개수 모르면은 앞으로 예지랑 유지는 이렇게 합해서 3개 들어가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구역에 이름을 붙여. 여기 구역을 1번이라고 하고 여기 구역을 몇 번이라고 한다? 2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쌤 경우의 수를 잘하는 방법은 맨날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 구체적으로 봐야 돼. 그럼 쌤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 요 4개 중에 교집합에 들어갈 한 개를 뽑은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럼 여기다 하나를 갖다 놔. 여기 쌤 D를 갖다 놓을게. D를 썼어. 그럼 우리는 A, B, C, D 중에 지금 남은 게 A, B, C 3개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어디에 갖다 놓거나 1번에 갖다 놓거나 몇 번에 갖다 놔? 2번에 갖다 놓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A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1번은 2번이니까 2가지. 그렇지. 그 다음에 B가 갈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2가지. 그 다음에 C가 갈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1번 아니 2번? 2가지. 이렇게 문제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계산해주면 4 곱하기 8이니까 계산하면 30 얼마나 나와? 2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요게 팁이야 얘들아. 집합 개수 문제를 때는 이렇게 영역에다가 이름을 붙여. 이름을 붙여서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거야. 집합들한테. 어디로 갈래? 이렇게. 응? 그래서 만약에 여기 뭐 A 가고 여기 뭐 B 가고 여기 C 갔어. 그럼 이제 집합 A는 이렇게고 집합 B는 C, D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순서상 개수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합 개수 구하는 문제 풀이가 있고
몇 쪽이냐면 72쪽 잠깐 펴볼까? RPM 72쪽. 유형 14번 파트 문제를 풀어줄 건데 집합에 있는 뭐라고 했냐면 x가 x는 3n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n은 0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거나 같은 정수래. 근데 그 중에서 적어도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원소로 가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있거든. 그럼 일단은 여기서도 정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거나 같은 정수 누구 있어? 1, 2, 3, 4, 5, 뭐까지 있겠어? 6까지 있겠지?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x는 3n 플러스 1이니까 여기 n에 1이랑 1부터 6까지를 뭐 하면 돼? 차례로 대입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유진이가 요 식을 보고서 좀 드는 생각이 있으면 좋겠어. 여기서 뭐 크게 의미는 없네. 나중에는 좀 눈이 필요해. 요 혹시 식 보면 드는 생각이 있어? 아시겠지? 근데 요런 식 보면은 그럼 이렇게 묻죠. x는 2n이래. 그럼 예진이 유진이는 x를 뭐라고 생각해? 그치? 그런 것처럼. 그리고 만약 2n 빼기 1이라고 하면 홀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자, n 앞에 얼마 있어? 3 있지. 이거를 검산식처럼 생각하는 거야. 우리 검산식이 뭐였냐면 47을 막 5로 나눠. 그럼 5, 9 얼마? 45하고 나머지가 얼마야? 2잖아. 그럼 우리 47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5 곱하기 뭐에다가? 9에다가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검산하는 거였잖아. 이걸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 요 숫자는 뭐로 나눴어? 3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1이야.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요런 거를 해석할 수 있으면 나중에 좋아. 자, 이거 뒤에 명제하면 또 표현이 나와서 그냥 미리 했고 그러면은 쌤 1 대입하면 얘가 얼마? 4. 그 다음 2 대입하면 6 더하기 1인가 봐? 7. 근데 이것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을 모아놨잖아. 그럼 얘네는 당연히 얼마씩 낼 수밖에 없게? 30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얼마게? 10, 그 다음은 13, 16, 그 다음 마지막으로 10, 얼마까지? 9까지. 6 대입했으니까. 그 6개를 써줘야겠지. 그리고 방금 예진 유진이가 대수에서 등차수를 개념을 펴는 거야. 얼마씩 일정하게 들어? 3씩 일정하게 들어.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등차수열이라고 부를 거야. 자, 어쨌든 요렇게 쌤이 항상 조건 제시법 주면 원소 나열법을 바꾸랬잖아. 요거의 부분집합에서 적어도 하나의 소수를 원소로 가지면 좋겠대. 그럼 소수가 지금 뭐냐? 7 있고 13 있고 또 누구 있어? 19 있지. 그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거 소수가 적어도 1개였으면 좋겠거든요. 소수가 적어도 1개였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여기 적어도 몇 개?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했어? 전체에서 아예 안 갖는 거를 빼버리면 되지. 그럼 이거 똑같이 보는 거야. 그럼 우리 전체 부분집합 개수가 2의 원소 개수 6개다, 그지? 6제곱인데 거기서 소수를 뭐 하는 거? 하나도 안 갖는 부분집합 빼주면 되지. 그러면 하나도 안 가져야 되니까 7, 13, 19만 하면 되는데 빼면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3명한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얘는 2의 몇 제곱 되는 거야? 3제곱. 그래서 그거 2개를 모으면 된다?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64 빼기 8이라서 정답이 얼마가 되냐면 56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 근데 요거를 위에 언니 오빠들이 뭐랑 헷갈려 하냐면 이렇게 풀어요. 뭐 헷갈려 하는지 알겠어? 여기 3개니까 3개 빼버리는 거예요. 안 맞아. 그러시면은 안 돼요. 이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이거 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왜냐면 소수를 하나도 안 갖는 뭐를 빼야 되는 거야? 집합을 빼야 되는 거지. 원소를 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집합 계수끼리 빼주셔야 된다. 이거를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이거 헷갈려 해서 쌤 문제를 풀어줬어. 얘들아 504번 한번 가볼래? 504번 이게 어느 쪽이냐면 75쪽 504번 제일 마지막 문제. 이 문제 왜 푸는 거냐면 쌤 아까 처음에 부분집합 개수 할 때 이렇게 수형도 그려줬지. 그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했어? 항상 특정 원소 하나 기준 잡으면 그 원소 기준으로 전체 부분집합은 있는 거 없는 거 전체 반이라고 했잖아. 그거를 요런 문제에서 쓰는 거거든. 504번에서. 자, 504번. 집합 X의 모든 원소 곱을 fx라고 하는데 집합 A가 1, 2, 4, 8 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집합 그거 봐봐. 이것도 문제를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원소가 몇 개야 얘들아? 4개죠. 우리 부분집합 개수는 2의 4제곱해서 몇 개? 16개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가 아닌이라고 했어? 공집합이 아닌이라고 했으니까 16개 중에 공집합 빼면은 당연히 1부터 그래서 몇 번까지 있을 거다? 15번까지 있을 수밖에 없던 거지. 그지?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문제를 원하는 거는 FA1 곱하기 FA2 곱하기 이걸로 해서 FA15의 곱이 2의 n제곱인데 그거를 이제 구하라는 거야. 잘 봐, 얘들아. 요거를 하면 밑에 거는 예진이가 할 수 있을 거거든? 이 말이지. 뭐 이제 공집합 빼고 15개 부분집합이 있는데 얘는 일단은 그거 중에 하나를 이름을 붙였어. 그거의 모든 원소의 곱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집합의 원소의 곱이고 근데 그거를 또 다 뭐 하래? 곱하래지. 그지? 그럼 이거를 부분집합을 진짜 공집합 빼고 15개를 다 쓴다? 그건 좀 아니잖아. 물론 시험 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 이 한 문제 남았어. 그럼 그렇게라도 맞추는 게 맞겠지. 맞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원리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얘들아. 그러면 전체 15개 중에서 우리 1이 들어가 있는 건 몇 개일까? 전체 우리 몇 개 했어? 16개. 특정한 원소에 대해서는 비율이 항상 자, 다시 그러면은 1이 들어가 있는 건 전체 16개 중에 몇 개? 8개. 그치? 그러면 어디서든지 1은 몇 번 들어갈 거다? 8번이 들어갈 거다 이거야. 그럼 2도 몇 번 들어가? 2도 8번 들어갈 거고 4도 몇 번 들어갈 거야? 8번 들어갈 거고 그 다음 8도 8번 들어갈 거라는 거지. 어차피 그냥 원소 싹 다 곱해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니까. 그지? 어차피 곱한 거를 또 다 곱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어주면은 이 문제는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는 겁니다. 1은 어차피 생략하고 2의 8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얘는 2의 16제곱 그 다음에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3, 8이 24제곱. 그래서 우리 곱하기니까 치수끼리 다 뭐하면 돼? 더 하면 된다. 그지? 8 더하기 16은 24, 24는 24는 48 해서 정답은 2의 몇 제곱? 48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를 똑같이 어디도 할 수 있겠어? 집합 B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겠죠? 요거 그러면 B까지 해서 우리 계산 마무리 해볼까? 밑에 거 우리 쌤이 그래서 M이 48인 걸 구했고 N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N 값
우리 그러면은 요거 몇 개 있어? 전체 우리 3, 2, 3, 4, 2에 5제곱이니까 32가 절반이면은 얘는 이제 8년이고, 그치? 10? 16부터 시작해. 그 다음은 30이고, 그 다음은 48이고, 그 다음은 그치. 그래가지고 우리 160이고 n이 아까 n이 쌤 구한 게 48이었으니까 48로 나와서 계속 넣으면 돼. 이거 뭐 또 예지 좀 있으면은 계속 배울 건데 얘들아 1부터 10까지 쉽게 더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이게 쌤이 어떤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수학자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는데 선생님이 1부터 10까지 더해보라고 했는데 엄청 빨리 더한 거야. 그래서 막 빨리 거고 비누비누 거리고 있었대.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열받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 있는 수학자가 있는데 쌤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요거를 어떻게 쉽게 계산을 하냐면은 이거 그 아까 말한 등차수열에서 배울 거야 이제 유진이. 근데 많이 나오는 거라서 쌤 미리 좀 얘기를 해줄까. 1 더하기 10 하면 얼마야? 2 더하기 9를 해도 11, 3 더하기 8을 해도 11, 4 더하기 7을 해도 5 더하기 6을 해도 11이야. 얘는 11이 몇 개 생기지? 5개 생기지? 그지? 10개인데 2개씩 묶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다 더하면 얼마가 돼? 55가 돼.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더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구할 수 있다, 그지? 그럼 그 얘기 쌤이 왜 해준 거냐면 방금 예진이랑 유진이가 계산을 한 게 16 더하기 32 더하기 48 더하기 60 얼마였어? 4였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특징이 뭐냐면 똑같은 간격이야. 얘네 얼마씩 차이 나? 1씩 차이 나지. 근데 얘네 다 얼마씩 차이 나? 16씩 차이 나지. 그러면은 이런 애는 요렇게 합의하는 똑같아. 16 더하기 64를 해도 얼마야? 80이고 32 더하기 48을 해도 82. 그래서 답이 얼마야? 160이야. 이렇게 하면 좀 계산이 편하다는 거지. 예.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는 또 계산 디테일한 것도 신경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등차수열 학과에서 배울 거야. 유진이가. 그래서 이런 계산 우리가 종종 왕왕할 때가 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면 쉽다는 걸 가르쳐 준 거고. 자,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 뒤에 연산법칙을 조금만 나가볼까? 연산법칙을. 그래서 연산법칙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우리 항상 더하기나 곱하기를 배우면 무슨 법칙을 배운다? 연산 법칙을 배운단 말이야. 덧셈의 교환 법칙, 덧셈의 결합 법칙 이런 것처럼 우리 집합의 연산을 배웠잖아. 그러니까 집합도 연산 뭐가 있다? 법칙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세 가지밖에 없어요. 교환 법칙이랑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랑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요렇게 세 가지 기억하면 돼. 세 가지 기억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요거에서 근데 다 하는 애들은 어디서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연산도 빼기의 교환 법칙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지? 나누기의 뭐 결합 법칙 들어본 적 없지? 우리 더하기랑 곱하기 배우잖아. 그것처럼 얘네들도 어디서만 얘기해주냐면 무슨 집합이랑 교집합이랑 합집합에서만 얘기를 해줄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당연히 교환 법칙 우리 A 합 B를 하나 그 다음에
다음에 B 합 A를 하나, 두 개는 어떻게 써? 또 바뀌었죠. 어차피 몽땅 때려 넣을 건데 A 넣고 B 넣으나? B 넣고 A 넣으나? 똑같다 이 소리야. 요것도 아까 했는데 A랑 B를 겹치는 거를 찾는데 요렇게 하고 찾으나? B 교집합 A를 하나, 그러니까 아까 전에 벤다이어로 그려줬는데 A랑 B를 이렇게 겹치나? B랑 A를 이렇게 반대로 하나? 어차피 들어있는 내용물은 바뀌지가 않으니까 교집합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바뀌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 뭐냐면은 A교, B교, C가 있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랑 뭐를 먼저 해도 되고 A랑 B를 겹치는 걸 찾고 그 다음에 C랑 겹치는 걸 찾으나 혹은 A교, B교, C가 있는데 B랑 C랑 먼저 묶어서 겹치는 걸 찾고 A랑 겹치는 걸 찾으나 두 개는 뭐하다? 또 같다 이 소리야. 요게 이제 결합법칙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냥 가로 없이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세 개를 겹치는 걸 찾아도 상관이 없다는 게 결합법칙이야. 근데 요게 합집합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A 합, B 합, C가 있는데 이것도 A랑 B를 먼저 합해놓고 C를 합하나 B랑 C를 합해놓고 A를 합하나 결과는 어떻다? 또 같다. 근데 A 합, B 합, C도 그러면 그냥 괄호 없이 써도 결과가 또 같겠지. 그러니까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거는 괄호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소리요. 괄호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근데 이거를 쌤이 증명을 굳이 안 하는 게 다 우리가 요거는 뭐 그래서 하게? 벤다이어그램 그래서 그냥 해주면 되는 거니까 쌤이 그냥 요거는 안 하고 증명을 굳이 안 하고 넘어갈게. 알겠죠? 결과만 좀 기억해주면 되고. 그래서 분배법칙이 헷갈릴 텐데 분배법칙은 이제 뭐랑 뭐가 같이 있어? 생각해보면 곱하기랑 더하기가 같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분배해줬을 때 AB 더하기 AC다 라고 해주는 게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이었잖아. 그럼 이제는 곱하기 더하기 같이 있으니까 요 집합의 분배 법칙에도 누구랑 누가 같이 있겠어? 교집합이랑 합집합이 이제 같이 있는 겨. 섞여 있는 겨. 그럴 때 쓰는 게 분배 법칙이고, 그래서 A 교 B 합 C 뭐 이렇게 생겼거나 A 합 B 교 C 뭐 이렇게 생긴 거지. 이런 식으로. 잘 봐. 똑같이 분배 법칙 하면 되거든. 근데 봐봐, 여기 우리 A랑 A만 준 거야? 아니지. 여기 사실 뭐가 생략돼 있어야 되나? 곱하기가 생략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도 A 뭐도 같이 줘. 곱하기까지 같이 주는 거지. B랑 C한테. 그럼 얘도 얘를 같이 주는 거야. 그래서 A 교집합을 분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A 교집합 B랑 A 교집합 C 이렇게 생길 거거든? 그럼 우리 여기 더하기는 그대로 더하기였지? 그럼 얘도 가운데 있는 합집합 그대로 뭐 내면 되겠어? 합집합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법칙? 분배 법칙. 그럼 우리 거꾸로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을까? 묶어? 내는 것도 가능해. 묶어내는 것도 가능해야 돼.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누구 같이 줘? 합집합까지 같이 줘야 되는 거야. 그럼 A 합 B. 그 다음에 A 합 C. 그럼 요거를 이번에는 중간에 뭐가 들어야 돼? 표집합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집합의 무슨 법칙이 된다? 분배 법칙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103쪽 봐볼래? 103쪽? 예리는 문제야. 103쪽에 우리 여기 나와있지? 여기 쌤 방금 여기 나와있잖아. 교환, 결합, 분배. 그지? 우리 여기 분배 법칙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자. 요렇게 하나 보내놓자. 묶어내는 것도 가능해. 묶어내기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역방향도 가능하다 이거야. 역방향도 가능해. 그거를 이 책에 좀 써놓도록 합시다. 다녀오세요.
오늘 좀 늦게 잤어. 진짜라. 오늘은 엄청 춥지? 선생님 집은 대구니까 부모님이 대구 계시거든. 대구에 소식을 듣는데 얼마 전에 대구는 낮 최고 기온이 몇 도냐? 19도. 겨울이네. 그래가지고 기온차가 많이 나긴 하는 것 같아. 자, 우리 그러면 나머지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 채워보면은 뭐 허무한 거는 안 볼 거고 뭐 이런 거 봐. A랑 공집합이랑 합해.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랑 A랑 합한다는 거니까 이거 당연히 뭐 되겠어? A 되겠지. 그치? A에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1 더하기 0은 1인 것처럼. 응? 근데 A랑 공집합이랑 겹치는 거잖아. 그러면 아예 없는 놈이랑 겹칠 게 있겠어? 없겠지. 그럼 얘는 공집합이 돼. 응? 그 다음에 A랑 A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A랑 뭐 A 여집합이랑 합해. 그러면 A랑 A 아닌 거를 합해버렸으니까 뭐가 되겠어? 전체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A랑 A 아닌 거를 겹치면 당연히 있겠어 없겠어? 겹치는 게 없겠죠. 그죠? 이런 거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고, 우리 그래도 9번에 줄 쳐놓을까? 9번의 내용은 자주 나오는데 동그라미 9번 얘기하는 거야. 박스 안에 거기 줄 치면은 여집합의 여집합. 응? 그러면은 나 아닌 거에 또 아닌 거니까 결국 뭐가 되겠어? 자기 자신이 되겠지. 마치 그런 거 있잖아. 부정의 부정은 긍정인 것처럼. 그래서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된다? 자기 자신이 돼요. 그 다음에 10번도 우리 줄 쳐놓자. 그 다음 내용이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 있고 공집합의 여집합이 있는데 전체 빼고 나머지가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돼? 공집합이 되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에 나머지니까 당연히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도 이렇게 좀 줄을 쳐놓고 자주 나오는 거. 그 다음에 11번 차집합 내용은 쌤이 아까도 했었고, 옆에 몇 개 더 써놓을까? 네, 더 써놓을까? 그래서 우리 요건 중요해 얘들아.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인데, 이건 결국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A 차집합에서 실제로 빼는 거는 A 교집합 B가 되는 거야. B를 뺀다는 느낌보다는 실제로는 겹치는 것만 빼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것도 같이 써놓을까? 주의를 해야 되는 게 가끔 NA가 뭐 5고 NB가 3이래. 근데 뭐 이제 NA 차집합 B를 구하래. 선생님 만약에 항을 안 줬으면 이 요거만 보고 가끔 빼기니까 빼기 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게 가능할 때도 있지만은 이거는 그려보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A, B가 있는데 여기 실제로 겹치는 게 1개고 여기 2개고 여기가 몇 개야? 4개잖아? 그럼 우리가 실제로 NA 차집합 B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A에서 뭐를 빼줘야 돼? B를 빼는 게 아니고 NA 교집합 B를 빼야 되는 말이야. B를 빼시면 안 된다 이 소리야. 요거를 빼면 안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우리 요거를 우리 필기를 해놓을까? 요거를. 실제로는 겹치는 부분을 빼버리는 것이다. B를 다 빼는 게 아니다. B를 다 빼는 게 아니고 겹치는 걸 빼야 된다. 요거를 좀 주의해요. 자, 그 다음에 12번엔 또 형광펜 쳐놓을까? 얘들아? 12번 내용은 중요하거든요. 12번 내용이 뭐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거야.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이고, 뭐를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집합을 분배를 해줄 거라 이 소리야. 여집합을 분배를 해주는데 이제 요 합집합 놈이 뭐가 된다? 교집합이 된다. 합집합 놈이 뭐가 된다? 교집합. 그 다음에 여기서도 분배를 해주면은 A 여집합이랑 B 여집합이 되는데 요 교집합이 뭐가 된다? 합집합이 된다는 거지. 이게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이네.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여집합을 분배했을 때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는 현상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거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어야 되겠어? 묶어 내는 것도 가능해야 돼. 요 묶어내는 것도 많이 할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요렇게도 하도록 해놓자. 우리 이쪽 방향으로도 가능해야 된다. 이쪽 방향으로도 우리가 표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해보면 너무도 당연한데 A랑 B랑 합했더니 공집합이래. 그럼 합했는데 공집합이면 A도 뭐고? 둘 다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겠지. A도 공집합이고 B도 공집합이다. 아니, B도 공집합이다. 둘 다 가진 게 없으니 합해서 가진 게 없는 거죠. 요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랑 B랑 겹쳤는데
전체 집합이야? 이거 당연하지. 겹쳤는데 전체라는 거는 A도 전체고 B도 전체라는 소리가 안 되겠지. 그지? 겹쳤는데 전체면. 자, 그 다음에 A 합 B가 전체 집합이라고 줬는데 A랑 B가 실제로 겹치는 게 없다고 줘. 그러면 이 뜻이겠지. 합하면 전체가 돼야 하는데 겹치는 게 없다는 소리는 정확하게 전체 집합을 누구랑 누가 나눠 갖는다는 소리야. A랑 B가 정확하게 나눠 갖는 이 상황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요거는 요건 잘 그림을 그려놓을까? A 여집합이 B고 B 여집합이 A라고 돼 있는데 요거 밑에나 위에 요 그림을 잘 그려보자. 합했는데 전체 집합이야. 그러면은 교집합이 아예 공집합이라는 거야. 다음에 15번 내용은 되게 중요한 건데 요거는 쌤이 더 해줄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 이거는 개백문 그 필기노트에 필기를 할까? 백문 필기노트에 우리가 어떤 특정 집합 두 개가 이렇게 포함 관계를 가질 때가 있어, 그지? 포함 관계. 그게 백지 중간. 우리 여기 보면은 이렇게 A가 B를 포함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법들이 있거든, 얘들아.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요 상황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잘 나오는 놈이 뭐냐면은 A랑 B랑 겹쳤어. 그럼 얘들아, 요 벤 다이어그램상 요렇게 되려면 교집합이 뭐가 되면 되겠어? A, 그렇지. 그 다음에 2번은 A 합 B, A랑 B를 합해. 그랬더니 B가 됐네. 이것도 누가? B가 A를 포함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가 한글로 잘 써주거든. 그래서 겹쳐서 나온 놈의 그러니까 두 개를 겹쳤어.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나와버리는 거야. 겹쳐서 나온 놈이 뭐 하는 놈? 작은 놈. 너무 하면 좋거든. 작은 놈. 그래서 합했을 때 나오면 합해서 둘 중 하나가 나오면 합해서 나온 놈이 뭐 하는 놈? 큰 놈.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지. 겹쳐서 나오면 나온 놈은 작은 놈. 합해서 나온 놈은 큰 놈.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표현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전체 집합이 요렇게 있다고 치면은 A 여집합이랑 B랑 합했을 때 뭐가 되냐면 전체 집합이네. 요런 표현도 A랑 B의 포함관계를 의미하는 식이지. 뭐지? A 여집합이랑 그 다음 B랑 합했더니 무슨 집합 돼? 전체 집합이네. 그럼 이것도 A랑 B의 포함관계를 의미하는 식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진, 유진이가 이런 식을 보면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개의 포함관계 얘기하는 거네. 이거는 A가 B에 포함되는 상황이네 를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포함관계를 뜻하는 식이 있고 또 자주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A랑 B가 서로소일 때 이렇게 서로소다. 서로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첫 번째 A랑 B가 겹치는 게 없을 때, 뭐 할 때? 없을 때 서로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거야. A에서 B 뺐어. 근데 뭐 나와? A 나와. 뭐야? 겹치는 거 없다는 소리지. 그대로 나왔으니까. 그럼 반대로 B에서 A 빼도
그대로 누구 나오겠어? B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에 뭐 있냐면은 A의 여집합 안에 누가 포함된다? B가 포함된다. B가 A 여집합에 포함된다. 혹은 A 여집합, 아니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요런 말들을 보면은 이제 예진이, 유진이는 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두 개는 서로소구나. 저런 표현 방법을 보고 서로소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빼먹은 여기 더 있다.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A에서 B 빼면 공집합이야. 아무것도 없어. A에서 B 빼면 아무것도 없어. 이것도 A랑 B의 지금 포함관계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건 잘 봐. 우리 아까 이건 드모르간 조금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드모르간 여집합 분배하면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었잖아? 이것처럼 우리 만약에 여집합 기호를 붙여줘. B랑 A에 둘 다 여집합 기호를 붙여주잖아? 그러면은 이 포함관계가 반대로 되는 겁니다. 왜냐면 A가 작았으니까 A 아닌 게 오히려 더 넓다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 이렇게 5가지 표현 방법을 보면은 우리가 뭐 생각해야 된다? A랑 B의 포함관계가 된 방식이네를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건 다 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서로서라는 의미랑 포함관계를 의미하는 거, 요거는 우리 문제에서 자주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문제를 어렵게 낸다는 거는 A가 B의 부분호 집합이야 라고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 예지랑 유진은 뭐 할 수 있어야 돼? 요걸 해석해서 A가 B 뭐 하는구나? 포함 되는구나 해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알겠죠? 응? 그래서 우리 이 표현 방법들 자주 나오니까 잘 봐두도록 하고, 드모르간이랑 뭐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했고, 백사 쪽 보면 얘들아 이제 정석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 정석 넘어가 보면 사실은 아까 다 쌤이 뭐 한 얘기지. 그 쌤이 왜 아까 그 집합에 교집합, 합집합의 결합법칙, 교환법칙 얘기하면서 더하기 빼기, 더하기랑 곱하기의 교환법칙, 결합법칙 얘기 똑같이 했잖아. 얘도 그걸 빗대어 준 거야. 지금 책을 보면 두 개 이렇게 비슷하다 비교를 해준 거고, 근데 이제 뭐 조금 밑에 닮지 않은 점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 105쪽에 6-1번 쌤 한번 풀어볼게. 6-1번. 문제에서 원하는 건 A랑 A교 B 합C가 A교 B 합 A교 C랑 같다는 거를 분배 법칙을 내가 벤 다이어그램 갖고 설명하라는 거거든. 그럼 이거는 이제 다 그려주면 돼. A, B, C. 그럼 3개짜리는 보통 이렇게 그려주면 돼. 알겠지? A, B, C. 그 다음에 A, B, C. 자, 이렇게 그려놓고, 선생님, 요 좌변을 먼저 증명을 해볼게요. 좌변. 자, 그럼 요거 두 개를 겹치는 걸 볼 건데, 그럼 이쪽은 A를 표시를. 이쪽에 누구 거 표시? A 거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B 합 C를 표시를 하는 거야. 그럼 요렇게. 그지? 근데 요거의 교집합이니까 뭐 한 거 찾으면 돼? 겹치는 거 찾으면 되잖아. 그럼 요 두 부분에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어디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요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겹쳐보면 이 부분이 겹치네. 그래서 좌변은 겹쳤다는 여기가 나왔어. 그 다음에 우변은 이제 A, B, C 그 다음에 A, B, C 그래서 이걸 합해서 이번에는 또 결과를 줘. 자, 이번에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 얘는 이제 처음 그리면은 A 교집합 B를 표시하는 거야. 그지? 여기 표시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랑 C랑 겹치는 거 표시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거 두 개를 이제 뭐 하래? 합하래지. 그럼 둘 다 표시하면 되네? 그러면은 요 부분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따로 봤는데 벤 다이어그램 그렸더니 뒤꿈친 부분이 어때? 또 같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부재 법칙이 성립하구나를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준 겁니다. 알겠어. 자, 우리 그림으로는 사실 잘 나오진 않고요. 쌤은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6-2번은 근데 벤 다이어그램이 잘 나와. 그럼 한 번 더 해볼게. 6-2번도 벤 다이어그램을 이제 증명을 해보면 이 합비의 여집합이랑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같은 걸 표시를 하랬고, 그러면은 이제 좌변의 핵식을 먼저 표시를 해보면 요건 쉽지 뭐. A 합 B의 여집합이니까 어디 부분이겠어? 요 조랭이 또 나머지잖아. 조랭이 또 나머지. 합집합 말고 그지? 여기 뭐 좌변이. 그 다음에 우변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 여기 A 여집합 표시해, 그지? A 여집합, A 여집합 표시 여기 거고, 그 다음에 B 여집합 또 표시, B 여집합. 그래서 두 개를 또 뭐 해보면 겹쳐보면은 우리가 요 바깥 부분에서 겹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도 따로 봤는데 어때? 두 개 벤 다이어그램 결과가 또 같더라.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이 성립하더라 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또 다 이제 증명하고. 다음 페이지 6-3번. 3번. 우리 P 동글뱅이 Q가 뭐라고 했냐면 P 차집합 Q랑 Q 차집합 P를 합한 거랍니다. 그랬을 때 전체 집합 위에 세 부분 집합 A, B, C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어질 때 다음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네. 근데 나 요거는 의미가 있는 거긴 하거든. 자, 봐. 요거 PQ가 먼저 표현을 해보면 P가 있고 Q가 있었어. 그 다음에 전체 집합 누가 있었다고 쳐보네. 잘 봐야 돼. 요거는 요 동글뱅이라는 연산은 새로운 연산을 정의를 해준 거지. 응? 첫 번째 P 차집합 Q. P 차집합 Q는 여기야, 그지? 그 다음에 Q 차집합 P. Q 차집합 P는 여기겠지. 그리고 요거를 합하라니까 그냥 이 두 부분이겠지. 그럼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요런 그림이 될 거거든요. 우리 요건 책에 필기를 해놓을까? 요거 그림 필기해놓네. 필기해놓고 이거를 우리 문제집, 다른 문제집하고를 해서 보통 뭐라고 해주냐면 대칭 차집합이라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대칭 차집합. 그래서 대칭 차집합은 근데 예진이랑 유진이가 어떻게 파악해 주는 게 편하냐면은 제가 그럼 요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 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조랭이 떡에서 두 개 뭐 하는 거? 겹치는 거를 제외한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그래서 요거를 P랑 Q를 합해놓고 P랑 Q에 겹치는 부분을 빼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대칭 차집합을 다룰 때 편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요것도 같이 써놓을까? 요거가 같은 표현이다. 근데 책에 있네. 밑줄 쳐놓자. 말이 이렇게.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언뜻 봤을 때 이렇게 만약 크게 똑같이 그리면 대칭이니까 뭐라고 부른다고? 대칭 차집합 이렇게 많이 불러. 대칭 차집합 성질을 물을 때가 되게 많거든. 자, 그러면은 1번 A 동글뱅이 B를 표시를 하래. 그러면 A랑 B의 대칭 차집합을 표시를 하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A랑 B를 합해 일단. 합하면 여기 전체가 될 건데 거기서 뭐한 부분을 빼라고? 겹치는 부분을 빼.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요 부분이 남기지. 그지? 이게 그래서 A 동글뱅이 B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같이 해버릴게. C랑 겹치는 거 찾으래. 그럼 C가 요렇게 있잖아. 겹치는 거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어디야? 요 부분이 되겠지? 그래서 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요 연두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A 동글뱅이 B랑 C랑 뭐 한 거? 겹치는 걸 찾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게 문제인데 A 동글뱅이 B 한 거에서 동글뱅이 C를 하라는 거야. 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제 쌤이 처음 얘기하는 거를 처음이 아니고 요거를 생각을 하면 얘들아 훨씬 쉽거든. 이렇게 해놓고 우리 요거는 우리가 표시를 해놨잖아. 그래서 쌤 그림 대로 할게. 요 부분이겠지, 요 부분. 그지? 요 부분이 A 동글뱅이 B야. 요 부분이 A 동글뱅이 B야. 그 다음에 C는 여기 있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생각하라고? 우리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랑 연두색을 표시한 부분을 일단은 다 뭐 해? 두 개를 뭐 하라고? 합해놓고 뭐 한 걸 빼라고? 겹치는 걸 빼라고. 우리 아까 겹치는 게 여기 겹치는 거 표시한 게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잖아. 색깔이 겹치는 게. 그럼 요거를 쌤이 이제 뭐 해버리면 돼? 지워 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방사선 표시된 것처럼 된 거에 가운데랑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부분에 뭐가 돼 있을 거다? 색칠이 돼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요 대칭 차집합은 요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편해. 합해놓고 겹치는 걸 제외한다. 알겠지? 합해놓고 겹치는 걸 제외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1분 정도 남았으니까 좀 정리하고 마무리를 합시다.